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로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좁은 국밥집 주방. 그릇을 꺼내주던 젊은 직원의 몸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엉덩이에 닿은 거대하고 단단한 감촉. 그 순간 5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32살의 젊은 그 남자가 가진 거대한 비밀. 그 비밀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한선주. 올해 58입니다. 수원역 로더거리에서 선준의 순대국이라는 작은 가게를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영철은 올해 60입니다. 30년 전 결혼했고 몇 년 전 택배 사업을 말아먹은 뒤로는 소파가 그의 지정석이 됐습니다. 말로는 쉰다고 하지만 실상은 백수나 다름없죠. 국밥집의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뜹니다.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챙기고 가게에 도착하면 6시부터 육수를 올립니다. 10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엽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런 불경기에 손님이 많다는 건 분명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정리까지.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도 남편은 늘 똑같습니다.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다녀왔다는 내 인사는 허공에 흩어집니다. TV 화면에 고정된 그의 시선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치우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린 채 코를 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자이긴 했던가. 까마득합니다. 최근 몇 달은 정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손님은 점점 느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직원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쓰는 일이 많아 남자가 필요했죠. 가게 앞에 구인 공고를 붙였습니다. 수원역 로더거리 국밥집 남자 종업원 구함. 근무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급 15,000원.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젊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면접 보러 가도 될까요? 면접 당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보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 반듯한 이목구비. 무엇보다 다부진 체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팔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단단한 팔 근육과 떡 벌어진 어깨.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선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혁입니다. 나이는 32입니다. 이력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그 뒤로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선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지원했습니다. 식당 일은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뭐든 빨리 배우겠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힘들 텐데 손님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고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든든한 일손 하나를 구했다고만 생각했지 내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그로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지혁 씨는 첫날부터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주문받는 요령, 음식 나르는 순서, 테이블 정리, 설거지, 동선까지. 점심시간에 손님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순대국 하나 추가요. 주방까지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단골 할머니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총각 참 괜찮네. 인물도 훤하고 싹싹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혁 씨는 항상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손님들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네, 어르신,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끝나 손님이 뜸해지면 함께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지혁 씨, 운동 오래 했나 봐. 몸이 장난이 아니네. 헬스 다닌 지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지혁 씨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땀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팔의 힘줄, 무거운 쌀자루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꿈틀거리는 등 근육.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의 일부가 되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새로운 직원이 일을 참 잘해. 덕분에 내가 숨 좀 돌려. 그래? 잘 됐네. 근데 이번 달 카드값 좀 줘. 30만 원만.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더니 지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고작 며칠 본 직원은 내 얼굴빛까지 살피는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내가 죽어가는지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반 위 높은 곳에 있는 큰 접시가 필요했습니다.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지혁 씨를 불렀죠. 지혁 씨, 저기 위에 있는 접시 좀 꺼내줘요. 그가 좁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간이 비좁아졌습니다. 내 등 뒤로 바짝 다가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팔이 내 어깨 위로 뻗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엉덩이에 묵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주머니 속 공구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혁 씨의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 불이 붙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무 좁아서. 황급히 물러서는 지혁 씨의 얼굴도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접시를 건네받았지만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혁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주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8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설렘일까, 욕망일까. 그저 죽어있던 여자로서의 세포가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내내 그 거대한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쳤어, 한선주. 정신 차려.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나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야?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 씨를 마주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인 듯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어색함을 깨야 했습니다.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혁 씨,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고 성격 좋고 몸도 좋은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랑 맞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 표정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그냥 남이야. 대화도 없고 서로 관심도 없어. 지혁 씨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여자로서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매력 있으세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 씨의 눈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일하다가도 자꾸 눈이 마주쳤고 대화를 나눌 때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취객이 많던 금요일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이, 사장님, 순대국 2개만 줘봐. 손님, 죄송합니다. 마감 시간이라서요. 아, 왜 이래. 한 그릇만 팔아주면 되잖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보다 못한 지혁 씨가 나섰습니다. 손님, 오늘은 영업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주십시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네가 사장이야?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이만 나가주십시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 남자가 지혁 씨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혁 씨가 남자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혁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경찰 부를까요? 큰 키와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남자들은 움찔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자.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세게 닫고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정말 고마워요. 지혁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지혁 씨. 네. 전에 회식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어때요? 지금요? 네. 가게 문 닫고 우리 둘이서만. 지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조명은 반쯤 줄였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소주가 달게 느껴졌다. 첫 잔이 2잔이 되고 3잔이 되었다. 취기가 서서히 올라왔다. 지혁 씨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범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외롭진 않았고요. 외로웠죠. 아주 많이. 지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친구들은 전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저만 혼자 남았죠. 명절에 집에 가면 친척들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결혼 안 했어요? 지혁 씨 정도면? 글쎄요. 오히려 제 외모나 조건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혁 씨는 말없이 잔을 비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괜찮아요. 말해봐요. 여기 우리 둘뿐이잖아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32살인데 한 번도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정말이에요? 왜요? 지혁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제 몸이 좀 남들과 달라서요. 다르다니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 그게 너무 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그날 주방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내 엉덩이를 스치던 그 거대하고 단단한 감촉,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적당히 커야죠. 이건 너무 심해서 문제입니다. 여자를 만나도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다들 기겁하고 도망가요. 도망간다고요? 네. 울면서 도망간 여자도 있었고 저보고 괴물이라고 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그 후로는 그냥 포기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부끄럽지만 32살 모태솔로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지혁 씨는 다시 잔을 채워 단숨에 비웠다. 나는 그의 손 위로 내 손을 겹쳤다. 지혁 씨,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지혁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전 아마 평생 혼자 살겠죠.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단지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고 외롭게 살아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졌다. 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분명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사장님. 지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30년간 지켜온 아내라는 이름, 국밥집 사장이라는 역할, 58살이라는 나이. 그 모든 껍데기가 부서지고 한 명의 여자만 남았다. 지독히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지혁 씨.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도 너무 외로워요. 매일매일이 외로워요.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요. 어느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져 있었다. 지혁 씨의 단단한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능하고 왜소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지혁 씨만 괜찮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다. 조심스럽던 입맞춤은 점점 깊고 뜨거워졌다. 지혁 씨가 나를 번쩍 안아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놀라웠다. 커도 너무 컸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만족감이 밀려왔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게 진짜 남자구나. 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지혁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줘서요. 지혁 씨는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저도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처음으로 저를 받아주셔서요. 자정이 훌쩍 넘어 집에 들어갔다. 남편은 예상대로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았다.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다짐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내 인생을 위한 응급처치일 뿐이야. 나도 살아있음을 느낄 권리가 있어.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다. 가게에 가면 지혁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예쁜 옷을 꺼내 입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지혁 씨가 먼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 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네, 일찍 왔네요. 일하는 내내 자꾸만 시선이 마주쳤다.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도 설거지하는 그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의 힘줄,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에 정신이 팔려 국을 태울 뻔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 나란히 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발이 내 무릎을 슬쩍 건드렸다. 명백한 고의였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혁 씨, 손님들 보겠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사장님.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였다. 가게 영업이 끝나면 매일 밤 우리 둘만의 뜨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공간은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다. 지혁 씨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내가 괜찮은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완벽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채워주지 못한 공허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지혁 씨가 말했다. 사장님, 이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앞으로는 선주 씨라고 불러요. 네, 선주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출근길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주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지혁 씨도요. 조심히 와요. 이런 사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다가왔다.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했다.
선주 씨, 오늘 시장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주면 고맙죠. 같이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부처럼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한 시장 상인이 물었다.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두 분 참 보기 좋으시네.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퇴근 후에는 남편 몰래 통화를 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혁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선주 씨, 내일 봬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한눈에 봐도 달라져 있었다. 표정은 밝아졌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졌으며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나는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다. 사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꽃이 폈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지혁 씨는 옆에서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의 현실은 변함이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어이, 이번 달 가게 매출 얼마야? 어느 날 그가 불쑥 물었다. 왜요? 그냥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저번 달이랑 비슷해요. 사실 지혁 씨 덕분에 매출은 꽤 올랐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통장 좀 보자. 비밀번호 뭐야? 갑자기 왜요? 내가 남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알려줘. 기분이 상했다. 30년 동안 가게 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어. 통장, 내 이름으로 바꾸자. 가게 명의도.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가게 명의를 왜 바꿔요? 내가 운영하는데. 우린 부부잖아. 내 권리도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게 높아졌다. 싫어요. 이 가게는 제 전부라고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손 하나 댄 적 없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뭐?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들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요즘 아주 이상해졌어. 바람이라도 피우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설마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걸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바람은 무슨. 그럼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당신이 돈이라도 벌어왔죠. 지금은요? 집에서 TV나 보면서 잠자리도 엉망이고. 말은 험하게 오갔다. 결국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다.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의 모습인가?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핸드폰을 들어 강지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혁 씨,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사장님? 남편이랑 크게 다퉜어요. 가게랑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사장님이 피땀 흘려 일군 곳인데.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힘내세요, 선주 씨.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가게에서 마주한 지혁 씨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응. 지혁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영업이 끝나고 지혁 씨가 입을 열었다. 선주 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요? 남편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해지겠죠. 나도 알고 있었다.
혹시 이혼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각은 수없이 했지만 막상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니 현실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무서워요, 지혁 씨.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가게는 또 어떻게 될지. 선주 씨,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항상 선주 씨 편입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남자는 진심이다.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 고마워요, 지혁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상처를 보듬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편은 계속 통장과 가게 명의를 요구했고 나는 버텼다. 집안의 공기는 날마다 차가워졌다. 남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야, 통장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 어느 날은 내 팔을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아파요, 이거 놔요. 통장 내놓으면 놔주지. 내가 지른 비명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제야 남편은 손을 놓았다. 팔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다음 날 멍든 내 팔을 본 지혁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남편분이.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주먹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선주 씨, 이건 폭행입니다. 신고해야 해요. 안 돼요. 일이 더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조심하면 돼요. 지혁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제발 위험하면 꼭 연락 주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취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 2명이 함께였다. 낯이 익었다. 아, 예전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던 그 취객들이었다. 여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한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그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술판을 벌였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왔다. 형님, 그럼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래.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돼. 걱정 마쇼.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계획? 증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설마 나와 지혁 씨를. 다음 날 나는 가게에서 지혁 씨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 취객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이랑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아요. 지혁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우리를 의심하는 걸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아직 증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하는 내내 등 뒤가 서늘했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가게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며칠 뒤 그 취객들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에는 멀쩡한 정신이었다. 사장님, 순댓국 2개요. 주문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아니었다. 나와 지혁 씨를 번갈아 훑으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했다. 지혁 씨가 음식을 가져다 주자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봤다.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찍는 것 같기도 했다. 선주 씨, 저 사람들 이상해요. 주방으로 들어온 지혁 씨가 속삭였다. 나도 알아요.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 빌미도 주지 말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극도로 조심했다.
가게에서는 사적인 대화도 스킨십도 일절하지 않았다. 영업이 끝나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위험 때문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가게 문에 낯선 스티커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위생 점검 예정. 관할 보건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위생 점검이라니? 나는 늘 청결에 자신이 있었다. 그날 오후 건물주가 찾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요. 민원이요. 네.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불법 고용을 하고 있다는군요. 영업 방해 행위도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늘 철저하게 관리했고 지혁 씨도 정식으로 고용한 직원인데요. 저도 사장님 믿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이상 조사는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두 분 관계가 불륜이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사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제보자가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숨이 막혔다. 사진이라니. 사장님,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 건물 이미지도 있고.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 점검 잘 받으십시오. 건물주가 나가자 지혁 씨가 다가왔다. 선주 씨, 괜찮으세요? 지혁 씨, 우리 들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진정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진이 있대요. 언제 찍힌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 혹시 뭐요? 그 취객들이 왔던 날 핸드폰 꺼내던 거 기억나세요? 순간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우리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우리를 찍은 것이었다. 분명 다정한 모습을 포착했을 것이다. 큰일 났어요, 지혁 씨. 선주 씨,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아마 남편이 배후에 있을 겁니다. 그 취객들과 한패인 거죠. 맞다. 그날 밤 엿들었던 대화. 결국 돈 때문이었다. 뭐 나를 불륜으로 몰아 위자료를 뜯어내고 가게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무 비열했다. 선주 씨,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지혁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녹음기요? 네. 그 취객들이 하도 와서 행패를 부리길래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요. 테이블 밑에 작은 걸 숨겨뒀습니다. 정말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날 그들이 왔을 때 대화가 녹음됐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지혁 씨가 테이블 밑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작은 녹음기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형님,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저 여자 남편이 시킨 대로 불륜 증거만 잡으면 돼. 그리고 보건소랑 건물주한테 익명으로 찔러. 위생불량, 불법 고용,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형님. 한 방에 끝내고 저 여자 남편한테 수고비 두둑이 챙기자고. 이거다. 나는 소리쳤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남편이 꾸민 짓이에요.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요. 선주 씨, 이걸로 역공할 수 있어요. 지혁 씨도 흥분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주한테도 들려주는 거예요. 보건소에도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지혁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방역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보건소 점검이 있었다. 공무원은 주방부터 냉장고, 식자재 보관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문제 없습니다. 위생 상태 양호하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민원은 대체 왜 들어온 걸까요? 요즘 이런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저에게는 이 민원이 무고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을 듣는 공무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도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건물주에게도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파일이 끝나자 건물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계약 해지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남편이었다. 너 지금 안 들어오고 뭐해? 목소리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못 가요. 가게 정리해야 하거든요. 당장 와! 그가 소리쳤다. 싫어요. 당신이 꾸민 짓 이제 다 알아요. 뭐? 뭘 안다는 거야? 증거. 똑똑히 녹음된 증거가 내 손에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당신이 그 불량배들과 짜고 내 가게를 망치려 한 거. 전부 다요. 나는 말을 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뭐?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더는 당신에게 당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원에서 봅시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혁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하셨어요, 선주 씨. 나 괜찮을까요? 조금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며칠 후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무고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담당 형사는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과 그 불량배들이 경찰서에 소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속이 다 후련했다. 드디어 죗값을 치르는구나.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 가정폭력, 그리고 이번 무고 사건까지 재판은 아주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는 온전히 한선주 씨 몫입니다. 남편의 기여도는 사실상 0이니까요. 가슴 속 큰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가게는 지킬 수 있겠구나. 위자료는요? 오히려 선주 씨께서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했다. 밖에는 지혁 씨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거래요. 변호사님이 아주 유리하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혁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녹음기도 옆에서 힘이 되어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선주 씨가 힘들어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선주 씨는 자유를 찾고 가게도 지킬 거고요. 지혁 씨는요? 내가 물었다. 네? 우리는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혁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저는 선주 씨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혁 씨, 우린 26살이나 차이 나요. 당신은 이제 겨우 32살이고 나는 58살인걸요. 숫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마음이 선주 씨를 향하는데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는 선주 씨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도 지혁 씨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선주 씨. 우리는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과 불량배 2명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무고와 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벌금형의 전과 기록도 남을 겁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한때 하늘 같던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예전 같은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기여 없이 폭력과 무고로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네.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탕, 탕, 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내 30년의 족쇄를 끊어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다. 선주야.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죠.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인가요? 30년 동안 나를 뭘로 봤어요? 아, 돈 버는 기계? 아니면 가정부?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든 건 당신 사정이죠. 나를 괴롭힐 이유는 되지 못해요. 그 어린 놈이랑 정말 붙어먹는 거냐? 그의 입에서 나온 저급한 말에 실소가 터졌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나이 들면 사랑할 자격도 없나요? 여자는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 당신 눈치 볼 일도 당신 때문에 허리 휘도록 일할 필요도 없어요. 전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 밖에는 지혁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정말 자유야. 축하해요, 선주 씨. 그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가게로 돌아오자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사장님,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다. 며칠 후 나는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선준의 순대국에서 선주와 지혁인의 국밥으로. 지혁 씨와 함께하는 가게라는 걸 당당히 알리고 싶었다. 정말 제가 그래도 될까요? 지혁 씨가 망설였다. 당연하지. 당신도 이 가게 주인이니까 우리 같이 일하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우리가 당당하면 돼.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쓰인 새 간판이 걸렸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둘이 사귀는 겨? 나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귀어요. 에이, 그게 뭐? 어때서?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었다. 네 간판을 바꾸고 가게는 더 번창했다.
지혁 씨의 아이디어로 배달 앱에 입점하고 SNS 홍보도 시작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찾아와요. 가게에는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장님이랑 직원분 엄청 친절해요. 국물이 예술입니다. 인생국밥. 순대가 신선하고 정말 맛있어요. 좋은 리뷰가 쌓이고 별점도 높아졌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고 둘이 마주 앉았다. 선주 씨, 웃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응,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싶어. 저도요. 선주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혁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주 씨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죠. 전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나는 지혁 씨의 손을 잡았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지? 당연하죠. 전 어디 안 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정말 괜찮겠어? 선주 씨,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서류 한 장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매일 함께 웃고 서로를 아끼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지혁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요? 32살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예전처럼 좁은 주방이 아닌 내가 새로 얻은 작은 원룸 침실에서였다. 그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선주 씨, 아프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다. 괜찮아, 이젠. 당신 크기에도 익숙해졌어. 처음의 놀라움은 어느새 충만한 만족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가게 앞 화단의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선주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 어디로? 수원천 어때요? 일요일 오후 우리는 수원천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꽃이 만개했다. 산책로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지혁 씨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벤치에 앉아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렇게 산책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결혼하고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응. 남편은 이런 거 싫어했거든.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였지. 이제는 다르잖아요. 응. 모든 게 달라졌어. 나는 지혁 씨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불과 1년 전, 내 세상은 잿빛이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58. 누군가는 끝이라 말하는 나이에 나는 비로소 시작했다. 사랑을 하고 존중을 받고 행복을 느낀다. 지혁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것이 전부다. 결혼 증서도 반지도 화려한 예식도 없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다. 매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이 든다. 고마워요, 지혁 씨. 내가 작게 속삭였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선주 씨.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행복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는 늦은 나이에야 이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간직하려 한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을. 내일도 우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같이 웃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사랑해요, 지혁 씨. 우리 내일 또 봐요.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집에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